한 조각 계획 레슨. 이번 시간에는 철골 공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골 공장의 구조계. 철골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웠죠. 역학 시간에. 자, 이게 보고와 그리고 기둥 보로 이루어진 구조.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중에 오면 이렇게 쳐지겠죠. 이렇게 쭉 하중에 이렇게 오면 쳐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 밴딩 모멘트인데요. 밴딩 모멘트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처짐을 한번 그려보면 이 중앙부가 이렇게 쳐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델타 중앙부 CN을 합시다. 중앙부가 이렇게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중앙부에 물이 고이거나 폰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이 왔을 때 이 부분이 쳐져 버리겠죠. 그러면 치우기도 힘들고 비가 왔을 때 여기 물이 고여 버립니다. 이렇게 물이. 그러면 누수화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골 공장의 기본 계획은 똑같은 이런 부정적 라면이죠. 부정적 라면을 하되 이렇게 기울기를 줍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주죠. 자, 이거를 지붕 물매라 그러는데 물매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 물매를 몇 대 몇 10대 보통 2가 돼버립니다. 10m 갔을 때 여기 저까지가 10m일 경우 예를 들면 10m일 때 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2m 10대 2의 비율 2%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2% 3%면 10m 갔을 때 3m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비가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그죠? 비가 오면 이렇게 이 물매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중이 와서 이렇게 처진다 하더라도 이만큼 처지죠. 그죠? 이만큼 처진다 하더라도 비가 고일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장의 기본 구조 계획은 이렇게 일본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산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산형 라면이라고 부릅니다. 산처럼 생겼다. 산형 라면. 누가 이렇게 산형 라면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산형 라면. 이거는 문처럼 생겼다 해서 문형 라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골 공장의 구조 계획은 산형 라면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공장의 스판 계획의 골조는 산형이지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장의 스팬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기둥을 이렇게 만약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평면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거죠. 평면 계획을 이렇게 하면 저까지 떨어진 거리. 뭐 공장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공장의 가장 긴 스팬, 여기에 스팬이죠. 예를 들어 이게 20m다. 그리고 이 기둥 간격이 5m다. 그래서 기둥에 배치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단면 2차 모멘트의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데요. 이 기둥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왜 HB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요게
이게 강축입니다. 강축. X축. 이게 Y축, 약축. 그래서 이거를 눌렸을 때 약축으로 휘느냐, 강축이 휘느냐. 그래서 강축으로 기둥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공장은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재에 경제적인 부재를 하기 위해서 단면 2차 모멘트는 모멘트 방향으로 강축이 배치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강접합이에요. 이렇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접합부인데, 이 접합부는 다 용접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기둥과, 이 기둥이죠. 보는 용접, 이렇게. 공장에서 용접해 온다. 이렇게. 지금 이 지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강접할 경우는 삼각형을 이렇게 솔리드 한다. 자, 물론 이건 이제 평면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트러스라 해서 이 친구들을 메인 트러스 MT1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물론 여기 다 MT1이죠. 그 다음 막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약축 방향의 핀으로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주로 이 강접을 많이 쓰는데 핀으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핀으로 할 경우에는 브레이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벽체에. 저는 주로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때는 대부분 그냥 강접합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많이 휘청거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축 방향에도 이런 볼을 보냅니다. 저는 보통 이 부분을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렇죠. 끄트머리 있다 이브가다 해가지고 EG1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메인 트러스하고 메인 트러스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 이 꼭대기 부분을 일단 먼저 연결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10m로 나눠졌죠. 10m. 그죠? 10m로 나눴으니까 이 10m를 바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5m로 끊습니다. 이렇게 끊어 들어가는 이보, 이게 핀 접합이죠. 이보를 자, MT1과 MT2를 연결하는 서브빔이라 불러요. 서브빔. 이 서브빔을 S서브빔 SB1 이렇게 부릅니다. SB1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니 그 위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덮으려고 하니 실제로 이 기둥 간격이 얼마입니까? 5m죠. 5m. 네, 5m니까 샌드위치 판넬 5m를 덮으면 샌드위치 판넬이 축 처집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여기 그려볼까요? 샌드위치 판넬도 한 10m 정도로 이렇게 끊어 팔죠. 이 친구를 이렇게 덮으면 이게 축 처진다는 얘기입니다. 판넬이 강성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판넬 두께가 뭐 10cm 그 경량 샌드위치 판넬이죠. 이거를 덮으려니까 샌드위치 판넬이 처지니까 이 SB1과 SB2를 연결하는 이 부재가 가야 됩니다. 이 부재가 가야 중도래가 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골조를 배치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이게 자, SB1과 SB1을 연결하는 부재 이걸 SB2 서브빔 2라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SB1과 SB2를 연결하면 어찌 됩니까? 이
H빔과 H빔 사이가 다 2.5m 정도 되겠죠. 2.5m. 총 간격이 5m니까 2.5m의 간격으로 골조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난 후에 요 위에 제가 이 친구들이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 자, 윈드로드가 이쪽으로 분다 이 말이죠. 바람이 이리 불면 이 친구가 지붕 자체가 트러스 형태로 골조가 변형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버클, 턴버클을 쓰거나 아니면 브레이스, 지붕 브레이스를 이렇게 걸겠죠. 한번 걸어봅시다. 자, 이렇게 걸죠. 자, 이 친구는 윈드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있는 트러스 거동을 하죠. 이만큼이 입체 트러스 거동을 하면서 힘이 다 왼쪽 오른쪽 골조에 전달이 다 되는 겁니다. 물론 바람이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저 반대편에서 올 수 있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브레이스를 그려줍니다.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내부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바깥쪽에 그려주고 안쪽에는 이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브레이스 하나 아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뭐 다 그려줘도 관계는 없죠. 이런 윈드 브레이스, 그냥 지붕 브레이스죠. BR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뭐 2L 뭐 75, 70에 70 몇 T 이렇게 뭐 지금 몇 T입니까? 뭐 5T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죠.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스가 배치가 끝나면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요 위에 이렇게 덮어야 되겠죠.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덮어서 덮으려면 이 샌드위치 판넬이 어디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덮는다 치면 HB 맵 피스를 못 박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중도리를 이렇게 보냅니다. 중도리란 말은 쫄대 같은 걸 이렇게 보내요. 쫄대 같은 걸. 이렇게 쫄대. 이게 중도리라 불러요. 중도리는 주로 C 한강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게 공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더 잘 알 건데 제가 입체적으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공장이 아까 산형 라면으로 생겼다 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둥 간격은 아까 5m라 했죠. 5m. 뭐 이게 지금 4개인데 5m 간격으로 이렇게 스판이 뭐 5개라 칩시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이렇게 메인 가다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쪽 편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가드를 잡아주는 SB1, 이건 EG1이죠. SB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SB2가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자, 물론 이 벽면에는 기둥이 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벽면에도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샌드위치 판넬이 벽면에도 이렇게
붙고 지붕에도 붙고 벽에도 붙여야 되니까 샌드위치 판넬이 가야 되는 거죠. 지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중도리를 보냅니다. 중도리 C형광 C형광을 이렇게 보내죠. C형광이란 말은 아까 이 H빔이 메인 트러스죠. 메인 트러스 MT1입니다. MT1 이렇게 하면 메인 트러스가 이제 철골이겠죠. 철골 H빔에 L형광을 이렇게 용접이나 볼트를 해옵니다. 여기서 C형광을 이렇게 용접이나 볼트를 하죠. 볼트를 한다 칩시다.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이 이렇게 가고요. 거기다 볼팅을 하고 여기에 코킹을 합니다. 이렇게 코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장 지붕 자체가. 이게 MT1이고요. 이게 중도리. 중도리는 C형광이라 했습니다. C형광 150에 50에 20에 3.2T 뭐 이런 간격으로, 간격은 900 간격. 여기 하나 더 있죠.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쫄대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네. 요 중도리가, 이 중도리가 바로 이 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간격이 900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판넬을 붙입니다. 통상 이제 이걸 횡 판넬이라고 부르는데, 판넬을 횡으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물론 아까 요 중도리는 여기에다, 중도리에다가 피스를 다 박았겠죠, 판넬에. 근데 벽 같은 경우는 이 쫄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중도리 거스라 부르는데, 거스를 이게 보낼 수도 있지만, 뭐 요즘엔 이 횡판넬을 보낼 때 판넬 횡강성을 좀 고려해서 이 색기둥하고 기둥하고, 색기둥이 여기 있고 이 메인 기둥이죠. 이 메인 기둥 이렇게 있으면 이 메인 기둥과 메인 기둥의 간격이 5m라 그랬죠. 요 기둥 간격이 5m입니다. 이 친구가 이거고요. 이 친구가 이겁니다. 그 사이에 색기둥이 이렇게 작은 기둥, 요 색기둥입니다. 이 색기둥이 이렇게 가면 이 색기둥 앞에 C바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판넬에 피스를 쳐야 되니까, 판넬 피스를 치기 위해서 이 판넬을 요 위에다 붙죠.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요겁니다. 이 샌드위치 판넬에 피스를 여기다 바로 이렇게 꽂아버리죠. 이렇게 코킹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둥이 이게 MC1, 이거 MC1이라 치고, 이거는 SC1, 이게 SC1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 색기둥과 MC1 메인 기둥을 횡판넬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러한 디테일을 주로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또 보면, 이걸 놔두면 이게 뭐 바람이, 바람이 확 이 실내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색기둥을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죠. 어차피 20m니까 5m 간격으로 색기둥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물론 이게 5m 간격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출입문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출입문이라고 해서 출입문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색기둥을 이렇게 보내죠. 또 출입문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도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 힘이 이쪽으로 전달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트러스 효과를 내겠죠. 이 부분이 큰 트러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지붕에 큰 트러스 역할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중을 전달하고 일부는 라멘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벽면에는 항상 이렇게 벽면에서 온 힘을 받아서 이 기둥으로 하중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브레스를 이렇게 다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바람이 치면 어떻습니까? 이쪽이 휘청거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벽면도 가쪽에 이렇게 브레이스를 배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너무 길면 중간에도 이렇게 브레이스를 하나 이렇게 걸어줍니다. 물론 이 브레이스의 단면이나 크기는 바람하고 관계 있습니다. 바람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친구가 구조물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휘청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스를 넣습니다. 이 브레이스는 물론 아까 얘기했죠. 뭐 2L이 될 수도 있고 2L이란 말은 L 형광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겹쳐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브레이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장의 기본적인 배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붕은 중도리를 보내고 벽면은 그냥 횡판넬로 이렇게 보통 구조를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골 공장의 구조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철골 공장은 우리가 4형 라면으로 가고 기둥 스판 계획은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로 5m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사람들, 좀 고수들은 5200 이렇게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시공의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5200을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철골의 빔은 10m, 12m 이렇게 끊어와요. 그래서 이 친구의 스판 간격을 5200 하면 10m를 끊어와서 딱 정확하게 이 친구가 5m가 됩니다. 이 친구 5m. 이 친구. 이 지원이요. 그래서 5m를 로스 없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스판 계획을 물어본다면 5200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볼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시공 상세 이해 때 보여드린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공 상세 이해 보면 이 철골보의 이제 공정을 이렉션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철골 공장 만들 때 철골공이 한 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메인 그릇 아까 메인 트러스죠.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SB1이 되겠고요. 이 친구가 SB2가 되네요. SB2. 이 친구가 SB1이네. 이 친구는 MT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이 친구가 뭡니까? MC1 기둥 메인 컬럼 1 아시겠죠? 지금 벽은 붙이고 있으니까 아주 다 시공이 안 됐네요. 여기 새기둥이 보이네요. 새기둥. 네, 아시겠죠? 그래서 공장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MT1이죠. 메인 트러스인데 여기 좀 볼따구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아까 L 형광입니다. 중도리를 이제 900 간격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L 형광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 빔을 만들 때 다 달려가 옵니다. 다 달려가 와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벽 판넬 벽을 이제 아까 이야기했을 때 벽도 이렇게 이거는 출입구가 되겠네요. 출입구. 네, 이렇게 철골 공장이 시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빔의 적정 스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가 미리 조금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H빔의 아주 적정 스팬이 얼마냐? 시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까 기둥 간격을 만약에 5000으로 했다 칩시다. 이게 지금 5200인데요. 이걸 만약 5000으로 하면 이 부재 자체가 얼마로 팝니까? 이 부재는 10m, 12m를 끊어와요. 만약에 이게 중심간 간격이 5000이면 이 친구를 5000 끊고, 그죠? 아까 5000이면 200, 잠깐 다시 볼까요? 이게 만약에 5200이 아니고 내가 시공자다. 5000이다 칩시다. 5000. 5m 간격으로 만약 골조 계획을 했다. 한번 스판기 5m로 하면 이 친구가 200폭이니까 이 부재를 어떻게 만들어 와야 돼요? 200 빠지죠, 그죠? 200 빠지니까 4800을 끊어옵니다. 끊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m 짜리를 끊어오면 4800을 필요한 거죠. 두 동강 내면 얼마입니까? 9600이네요. 그죠? 그러면 400이라는
똥가리죠, 그죠? 이게 로스가 생깁니다. 400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녹여가지고 뭐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재 자체가 이 친구가 10m를 끊어오니까 이 친구를 반동가리 하면, 반으로 딱 나누면 5000이 되죠. 5000이 된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기둥을 배치하면, 만약에 500에 200, 400에 200을 배치했다. 이 보폭이 200이죠. 네, 이 기둥 폭이 이게 200이니까 200이니까 중심간 관계가 어찌 됩니까? 5200이니까 200이네. 이거 100 그죠? 여기도 100이니까 5200으로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자가 기둥 간격을 5200으로 해주면 시공자는 정확하게 들어맞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꽉 맞으니까 이게 시공이 안 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데 보통 우리가 절단을 할 때 공차는 1mm, 2mm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 5000 딱 제작을 하면 4900 뭐 해가지고 몇 미리가 차이가 나죠. 근데 시공하는 데는 크게 제가 시켜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스팬 계획이 기둥이 200폭일 때는 좋은 스팬 계획은 5200이 굉장히 로스가 작은 공사비도 굉장히 저렴한 그러한 골조 계획이 나옵니다. 만약에 나는 주문을 12m짜리도 팝니다. 12m 통상 아까 12m짜리 H빔도 팔아요. 자, H빔을 왜 10m, 12m 이렇게 끊어오느냐? 그걸 물어본다면 운반에 있습니다. H빔의 운반을 한번 보죠. 운반. H빔 여러분들이 운반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화물차가 필요하죠. 이렇게 화물차. 예를 들어 이렇게 화물차라 칩시다.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여기 뭐 있죠. 그럼 여기 실을 싣는 게 H빔을 실어오는 겁니다. 10m 끊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12m짜리 끊을 수 있어요. 15m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게 불법이죠. 예,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게 10m 이거는 12m 이거는 15m. 그래서 부재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아까 10m짜리 H빔 12m짜리 H빔을 팝니다. 그래서 운반을 하면 이 10m짜리를 여러분들이 가져왔다 생각해 봅시다. 10m짜리를 가져왔다. H빔을. 그럼 이 반을 딱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5m죠. 이 반을 나누면 5m. 물론 반을 나눌 때 잘라 나가는 어떤 그 길이가 있어요. 보통 1mm 정도에서 2mm 정도가 잘라 나갑니다. 가공할 때. 그러면 이 친구가 정확하게 5m는 아니지만 뭐 4.99 어떻게 되겠죠. 예. 이 친구를 가져와서 H빔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요거를 잘라와서 어디에다 배치를 합니까? 여기에 배치를 딱 합니다. 그러면 로스가 없죠. 만약에 스판 계획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뭐 5200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 5m 간격이면 이만큼이 자르고 또 이만큼 자르고 아까 얼마가 남는 데 있어요? 이만큼이 남는 데 있죠. 이 400이 남네요. 이 친구는 어찌할 거냐 이거죠. 이 친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로스라 그러죠.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로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5200으로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6200으로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갈로안의 수치는 뭐냐? 이 기둥이 200일 때, 200폭일 때는 6200이 맞고요. 488에 300이나 588에 300, 300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경우에는 6300. 이 폭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스팬 계획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로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부재를 딱 반동간에 내고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장의 용도에 있습니다. 공장은 그렇게 비싼 자재를 써서 하는 어떠한 뭐 주택이나 뭐 작품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짓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고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계획할 때 적정 스팬을 이야기하면 6000, 5200, 6200, 5300, 6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 풀이를 해놨네요. H빔은 통상 10m, 12m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재를 사서 반으로 딱 절단하면 5m짜리 2개, 6m짜리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 설계를 해서 기둥폭이 300이면 로스가 없는 적정 스팬은 5300과 6300. 그 다음에 기둥폭이 200이면 로스가 없는 부분은 5200, 6200이 적정 스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철골 계획은 아까 그 시공 상세 2에 한 조각 킥 레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어떻게 시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 조각 킥 레슨을 마치도록 합니다.